누구나 즐겁고 흥미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단순히 매력적인 일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흥미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작은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쁨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보통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신경 쓰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너무 바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또는 부끄러움을 이유로 들며 온전히 살지 못하곤 합니다. 사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두렵더라도 그저 자신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즐겁게 살 거야 라고 상기시키기만 한다면 분명히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기쁨은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노년의 불안과 고민을 없애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소중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게 되는 5가지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지 못한 채 평생을 보냅니다.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우리의 삶이 그저 미래만을 기다리며 흘러가게 놔두지 마세요. 우리는 아침에 점심을 기다리고 점심엔 저녁을 기다리며 주말엔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휴가가 오면 은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인생이 그저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후회 속에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둘째, 많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들은 커리어를 쫓느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비록 직장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내면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일이 당신의 삶을 전부 차지하게 놔두지 마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다니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셋째,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평생 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숨기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개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 감사, 혹은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하세요. 넷째,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가 서서히 희미해진 것을 후회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옛 친구들과 함께한 기쁨과 슬픔의 기억들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진정한 우정에서 오는 기쁨은 나이가 들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들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많은 노인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을 후회하고 대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억울함을 마음속에 남기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편으로 여겨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작은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한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만약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즉시 풀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가능할 때마다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누며 사는 삶을 원합니다.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기부를 떠올리고 기부하면 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눔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기여할 수 있고 또는 단순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고받는 쌍방 간의 상호작용이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눔을 통해 노년의 기쁨을 만끽하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삶을 피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점점 습관을 형성하게 되지만 그 습관들 자체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말이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잊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은 이미 과거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자녀들은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집이 세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자제하며 불평과 불만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세대 간의 육아 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필요한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부모의 감독 아래 자라야 하며 이후에는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스스로도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자녀 양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지나친 개입은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돈에 대해 흔히 후회하는 것들.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저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비도 저축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벌고 모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소비를 통해 삶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저축만 하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저 절약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저축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미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취미에 투자하고 항상 갈망했지만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위해 살고 매 순간을 온 마음으로 누리세요. 돈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해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할 뜻밖의 이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노년에 접어들 때는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친밀감은 서로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마치 바늘 구멍 하나도 뚫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면 고통과 스트레스만 더할 뿐입니다. 인생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노년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90년을 즐겁게 사는 비결.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긴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100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남은 시간은 더욱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마치 그것을 접착제로 심장에 단단히 붙여놓은 것처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눈앞에 있는 기회와 기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친다면 충분히 맞서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당신을 끌어당기거나 미래가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않게 하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면 빛과 좋은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노년기 우울증의 징후와 몸의 신호를 듣는 방법. 인간의 몸은 마음과 달리 항상 정직하지만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는 마음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숨기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피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일상적인 일을 미루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며 밖에 나갈 때 세수 같은 간단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며 이때가 바로 자신이 우울증에 직면했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날씨가 나쁘거나 과로 때문이라며 문제를 부인하고 계속 참아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징후가 나타날 때 회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뿐이며 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지쳤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해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삶에 치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멈추고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과 자신을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것은 삶을 더 명확하게 느끼고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우울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슬픔의 원인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압도되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도 붙잡고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슬픔에 빠져 누워 있다면 일어나 보세요. 앉아 있다면 일어서 보세요. 서 있다면 한 걸음 걸어 보세요. 그리고 걷고 있다면 뛰어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매일 한 발짝씩만 나아가도 우울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과 감사에서 온다. 행복은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만과 정신적 결핍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경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성공과 성숙의 차이. 성공은 마치 마라톤 경기의 결승선처럼 하나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한계, 즉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에는 정점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성숙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그저 마지막 결과일 뿐이지만 성숙은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성숙을 향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더 오래 지속되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자신을 사랑하는 법. 만약 당신이 인생의 전반전에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면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많은 성공을 이뤘던 제가 지금은 후반전의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급 병실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시골의 소박한 집만큼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 소중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 제발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저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께 최고의 축복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긍정적이고 유익한 생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저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팔로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